이강 오늘의 주제는 백성민, 잠잘면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백성민으로만 알고 사용하고 있었지만 잠잘면의 뜻도 있습니다. 왜 백성민, 잠잘면인지 정확한 어원과 조자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전을 연구하다 얻은 중요한 결과물이며 최초 공개하는 것입니다. 백성민의 갑골문에는 시나 신자를 잘못 분류해서 제외하면 금문서주에는 같은 어원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시와 비슷한 글자로 바뀌어 금문서주시대와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다. 허시는 설문해자에서 말이 안 되는 설명으로 민을 길게 말하지만 조자 원리를 전혀 모른다고 자백하는 글을 후세에 남긴 것이다. 민은 싹 백성의 물이다. 엔문의 형상을 따른다. 민에 속하는 것은 전부 민에 따른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민으로 민을 설명하고 민은 문의 형상이라 하고 있다. 지금의 민이란 글자는 소전을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원뜻은 금문서주시대의 어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학자들까지도 노예의 눈을 찌른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자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이제 민의 어원을 최초 공개합니다. 금문을 보면 확실히 사람의 눈을 표현하고 있다. 그 아래 까만 표시가 있는데 이는 시선을 아래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주시대에는 좀 더 구체적이다. 윗 눈꺼풀까지 표시선을 그어 윗 눈꺼풀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눈을 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 백성민이 잠잘면도 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의 어원은 아래로, 눈감다이다. 그리고 민이 결합된 글자도 아래로라는 어원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글자를 보며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백성민은 눈을 아래로 깔다는 뜻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나온다. 그리고 잠잘면의 뜻은 눈을 아래로 감다의 의미로 잠자다의 뜻도 되는 것이다. 그럼 민자와 결합하여 1차 결합 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로 하자. 눈목자와 결합하여 잠잘면이 되는데 이는 눈꺼풀이 아래로의 뜻이 있어 그렇다. 눈목자와 결합하여 거짓말면이 되는 것은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아래로 피한다는 습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옥과 민의 아래로라는 어원과 결합하여 구분 모양의 옥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옥돌의 사진을 보면 고곡의 눈이 아래로 향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의 물수가 결합하 1차 결합하는 글자를 보자. 물과 결합하여 망할민과 뒤섞일면의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물이 아래로 흘러 밑바닥이라는 뜻으로 망할민이 되고 또 여러 갈래의 물과 아래로 내려가 함께 뒤섞이는 것을 표현하여 뒤섞일면이 되는 것이다. 민의 아래로라는 의미가 정확히 반영되어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에 칠복과 결합하여 강이 날 민과 어지러울 분이 되는데 금문과 설문의 사진 그림을 잠시 보면 손과 칠복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금문은 손으로 눈 감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여 강인함을 나타냈다. 설문에는 칠복을 표시하여 강인하다고 표현하였다. 눈을 감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다음 망할 망자와 결합하여 백성맹이 된다. 백성 중에서도 망에서 복종하는 백성을 맹이라 표현했으며 또 어리석은 백성을 맹이라 했다. 소경맹에도 망자가 맹으로 바뀜을 알 수 있다. 대장 암사슴혈, 머리 혈자가 결합하여 강할 민이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잠시 보자. 머리혈은 사슴의 무리에서 강한 암컷 사슴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머리수와 같다. 이 머리혈자의 머리는 사슴을 표현하고 있고 아래는 여자를 표현하고 있다. 민자가 머리혈의 아래 여자 즉 암컷을 보라는 것이다. 강한 암컷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의 글자이다. 손수자와 결합하여 어루만질 민이라 했는데 민의 눈을 감고 손으로 더듬는다는 표현인 것이다. 그 다음 마음심과 결합하여 어지러울 민이라 하는데 마음이 좋아 들뜨지 않고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심란한 상태를 어지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갑골 금문이 없어 훗날 만들어진 글자인 듯하다. 사진을 보면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 수 있다. 해일과 아래민이 결합하여 어두울 혼이라 했는데 민의 아래로의 뜻과 글자 배치도 민자 아래에 해를 배치하여 해가 저 어두울 혼이라 했던 것이다. 어둡다는 뜻을 아주 정확히 표현한 글자인 것이다. 백성민이라는 뜻은 어디에도 없고 아래라는 어원만 수식으로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후대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백성민만 외치니 해석 자체가 안 되었던 것이다. 오른쪽 민자와 시자가 들어간 글자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이다.
바로 둘 다 아래로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왜 시자가 아래로의 뜻인지 다음 시자 설명 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이 조자 원리를 알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대죽과 결합하여 대껍질민이라 했는데 이는 대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껍질이 벗겨지는 사진을 보면 껍질이 아래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다. 대껍질은 대가 성장함에 따라 대나무에서 분리되어 아래로 내려와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물망과 결합하여 낚시줄 민이라 하는데 낚시줄이 물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이 상상되나요? 아래로를 표현한 것이다. 활군과 결합하여 활돈이라 하는데 갑자기 돈이라는 음이 나와 이상하겠지만 재미있는 글자이다. 이것도 글자의 조자 원리에 따른 음가의 선정인 것이다. 민이 아래라는 어원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글자이다. 활돈이라고 한 것은 민자의 아래로라는 어원을 가져오고 어미돼지 시 아래 개념이 새끼돼지니 돈의 음을 가져온 것이다. 어린 자식에게 작은 활로 연습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활돈이 아니라 새끼 활돈 또는 작은 활돈이 정확한 표현인 것이다. 아마 3000년 전에는 그렇게 불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활돈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 돼지시와 달월이 결합해 새끼돼지 돈이 되는 이치가 같다. 다음 장에서 왜 그런지 설명할 것이다. 벌레 회와 결합하여 모기문이 되는데 이것은 허신의 설문해자의 오류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우측의 그림을 보자. 금문과 설문해자의 그림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문과 미는 어원도 전혀 다르고 음가도 문과 미는 조자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글자인 것이다. 민을 적어놓고 문이라 읽는다. 금문의 모기문을 보면 가슴에 문양을 한 무늬문에 무는 벌레를 표시하여 모기문이라 했다. 모기가 물면 벌겋게 부어오른 자국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무늬를 새긴 문자에 모기인 벌레 회를 표시한 모기 문자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허신은 모기는 문이라 하니 민을 적어놓고 발음은 문이라 했는데 이때부터 글자가 어려워지고 꼬여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설문해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설문해자의 오류는 갑골문자의 어원을 해독해가면 자연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다음 글자는 문 사이에 민을 넣어 내리깔고 볼 문이라 했으니 눈을 아래로 라는 민의 어원과 문 사이로 라는 문의 어원을 그대로 살려 글자로 만든 것이다. 백성민이라고 알고 있던 글자가 사실은 눈을 아래로 깔다 라는 어원이었다는 것이 실감날 것이다. 이제는 1차 결합된 글자가 다시 2차 결합 글자가 되는 과정을 보기로 하자. 설문해자 이후 마음심이 결합하면 대부분 걱정이나 안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망할민의 마음이 결합하여 다알멸이 되었는데 망할민의 마지막으로 마음까지 바닥이라 다하다는 표현으로 멸이라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강인할 민의 마음이 결합하여 근심할 민이 되는데 몸은 복종했는데 마음까지 내려앉아 심란하여 걱정함을 표현한 글자이다. 어두울 혼의 마음이 결합하여 흐릴 혼이라 하는데 마음이 어둡고 아래로 내려앉아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흐릿한 상태를 표현한 글자이다. 이상으로 민과 결합하여 쓰이는 글자들을 알아봤는데 정교한 글자의 조자 원리가 작동한 것에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 1강에 이어 오늘 2강을 보신 분은 갑골문자의 조자 원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작동되어 글자가 만들어졌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원을 알고 조자 원리를 알면 그 단어는 물론 새로운 결합 글자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과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져도 그 어느 글자에도 백성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기원 후 100년경의 동안시대 허신이 설문해자라는 책을 발간하여 한자의 기원이 되었지만 갑골문자의 조자 원리는 몰랐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원을 정확히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한글이 더욱 풍성해지고 학문적 연구에도 큰 성과가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민이 눈찔린 노예라고 팩트 체크를 올려두었습니다. 3강을 기대해 주세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올려주세요.